자, 오늘 일발장주 주제는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렸던 것 같은데 GPT라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챗 GPT로 이제 익히 알려졌죠. GPT의 이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GPT는 인공지능 AI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 그냥 있습니다. 있다고 봐도 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생성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PT가 가지는, 그러니까 GPT하고 챗 GPT의 개념을 나누자면 GPT 3.0은 2020년도에 나온 초거대 인공지능. 그리고 그걸 조금 튜닝해가지고 GPT 3.5 상태에서 챗 GPT라는 프리뷰 서비스가 개시가 됐죠. 그러니까 GPT를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챗 GPT만 해도 세간에서 지금 난리죠, 난리. 대화를 이제 텍스처로 이제 이 텍스트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연어를 기계 언어로 서로 순환시키는 그 구조? 근데 그것을 좀 더 빠르게 하는 플랫폼이 GP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 초에 이제 3년 만에 GPT 3.5 버전인 챗 GPT보다 수백 배가 고도화된 GPT 4.0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AI 업체들의 대부분은 이 GPT 플랫폼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많이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뭐 어마어마한 뭐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계가 그렇게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 기업들을 쭉 정리해서 찾아놔야 되는데 오늘은 핀텔이라는 기업, 작은 기업이지만 신규상장 기업입니다. 이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 용어는 어렵지만 이제 영상 판독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800억 정도인데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와 화려합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구나. 자, 이 GPT를 통한 API를 엄청나게 하는데 API라는 거는 이제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어와 자연어 사이에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뭐 영어, 한글 이게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기계어로 전환시켜주는 도구 인터페이스니까 프로그래밍하는 코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근데 대부분의 AI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그 AI 인공지능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머신러닝, 딥러닝,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있지만 그거를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좋은 도구, 엄청난 브레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하면은 남들보다 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핀텔이라는 기업도 영상을 단독으로 자기네가 고화질 그대로 분석하는 건데 어디 지금 많이 쓰이냐 하면 공공 분야 특히 이제 교통관제 시스템 뭐 스마트 시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옴시티에 이게 엮여가지고 한번 주가가 확 올랐었거든요. 그게 또 그럴 것이 네옴시티의 그 라인 터널 공사를 현대건설이 지금 뭐 수주를 거의 하는 걸로 가는데 현대건설에서 그 기술 경연대회 같은 걸 열었는데 이 회사가 핀텔이 수상을 했어요. 영상 판독 기능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묶이는 것 같고 실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뭐 국방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소방 방제 쪽도 작용이 될 거고 대표적으로는 회사가 지금 그 ICT라고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죠. 거기에 지금 집중하겠다. 왜냐면 그 시장만 해도 먹을 게 많거든. 엄청나게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하지만 뭐 안면인식이라고 하는 이 보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영상 자료가 좀 나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레퍼런스도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아서 800억짜리면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데 주가는 신규 상장 이후에 부러져 있잖아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래요. 잠재 매물 때문에 퇴근해 보면은. 근데 지난달 21일인가요? 이미 한 달짜리 오버행이 200만 주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뭐 속가내면서 치고받고 어제도 거래량 터지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핀텔이라는 기업을 GPT라는 그 확장 영역으로 오늘 좀 얘기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진퉁 같은 기업들도 있고 네. 그건 뭐 다음 주에 또 생각나면은 해드리도록 하고
김현 매니저 네. 생각. 사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항상 이제 사업 내용을 떠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회사도 최대주 지분이 꽤 좀 높은 편이긴 해요. 72%? 관계자들까지 해가지고 57% 정도 이제 57? 되니까 뭐 최대주 일가 지분이 이제 많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 한 12% 정도. 이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네, 물량들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닥에 이제 조금 누워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내용만 보면 이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아까 지능형 교통체계 ITS 3세대 이제 ITS 요거 이제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뭐 AI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기본적인 어떤 이게 플랫폼 기술화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상장된 날 주가 이제 부러지고 나서 네.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뭐 공모가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7,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1차적인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 이 정도면 뭐 매물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털어낸 게 아닌가. 왜냐면 중간중간에 큰 거래들이 이제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서 뭐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어떤 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요 이제 영상 인식 기술 얘기 딱 나오면서 딱 하나 떠오른 게 알체라거든요. 알체라? 네. 알체라도 역시나 뭐 예전에 저희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부각됐을 때 주가가 막 급등하니까 회사에 직접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관계없다. 막 맞아. 우리는 영상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본업인 영상 인식 기술이 이제 더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산불 났을 맞습니다. 때. 캘리포니아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맞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산불 방제 이제 시스템을 이 알체라의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타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다 네. 보니까 회사도 짜증나는 거죠. 맞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 급등을 할 때 약간 오히려 알차라는 이제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이제 영상인식, 음성인식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더 핵심적인 이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핀텔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알체라 이 종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GPT라는 개념이 용어도 어렵고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네이버의 거대 AI도 GPT 3.0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누가 저한테 애플리케이션 하나 뚝딱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저희 이제 방송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들이 옆에 텍스트로 쫙 다 나와. 그러면서 요약을 해줘. 그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와 놀라가지고 그거를 원하면 영어로도 자막을 쫙 보내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ATS 쓰다 보면은 새벽에 보면 막 2시, 3시에 보면 기사가 나오는데 뭔가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타이틀이 그렇죠. 이게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영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 그걸 AI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띄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민 매니저도 늘 얘기하지만 무섭고 소스라칠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대단한 속도입니다. 막 내년에 초반에 이제 CES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 항상 미리 찾잖아요. 네. 미리. 네. 이거 굉장히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무섭고 공포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외신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챗 GPT에 대한 반응, 외신의 네.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이런 그 경악, 뭐 무섭다, 공포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가장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GPT가 이제 그 결국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는 수준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지금은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이제 어떤 뭐 그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이런 그 인공지능이 쓴 글이랑 사람이 쓴 글이랑 잘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쓴다든가 뭐 리포트를 낸다든가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문 분야의 어떤 업적 평가가 상당히 좀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뭐 교육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문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런 모든 분야가 일단
절차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이런 그 챗GPT라든가 이런 쪽의 한계는 좀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죠. 뭐 정확도라든가 아까 이제 어색하다라는 부분 이런 건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뭐 그 논점의 편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제는 이게 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어가 안 될 수 있다. 개발자들의 제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개발자들이 제어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일단 이 GPT를 개발한 오픈 AI보다 지금 사실은 구글의 기술력이 높아요. 네. 구글은 이미 그 오픈 AI보다 앞서서 대화형 AI 기술인 람다를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람다를 지금 그 테스트 프로젝트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 또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이거 갖다 내놨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라든가 이제 어떤 뭐 부정적인 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당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직까지 챗GPT가 수익 모델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광고가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글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수익 모델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측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이제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그 AI 그 이런 그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오픈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보다 이 단순히 뭐 지금 챗GPT보다 또 한 단계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향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알차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챗GPT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였죠. 네네. 뭐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그 뭔가 연관이 좀 돼 있는 종목들, 저도 알차라를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알차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뭔가 좀 화두를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향후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갈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기초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트룩스, 마인드랩,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연결성으로 조금 언급이 많이 되고 시세가 좀 먼저 움직였죠. 그다음 거기에 뭐 셀버스 AI도 네, 맞습니다. 있었고. 네. 찾다 이제 뭐 음성 인식, 영상 인식 그걸 다 찾는 거예요. 네. 뭐 의료 쪽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바이오 쪽도 접목이 될 겁니다. 근데 상당히 뭐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한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 바둑하 뭐 알파고, 네, 알파고는 어디 갔니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그 알파고가 계속 모형을 바꾸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챗 GPT라는 거는 사실 GPT라는 거대한 브레인, 이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하나의 시제품 같은 건데, 그게 그 정도로 이슈가 될 정도면은 대부분의 AI 업체들이 GPT를 활용해서 이제 버전업들이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 GPT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있는 거지만, 하여튼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자료를 찾고, 네. 기사도 찾고, 저희 방송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핀텔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확장형으로 저는 알체라. 이동훈 팀장님은 뭐 저는 뭐 솔트룩스라든가 그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를 넣겠습니다. 코난테크 합시다. 코난 테크놀로지 기관 투자자들이 섰으니까. 자, 여기까지